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은 노동법 전문 주찬호 변호사와 함께하는 날입니다. 주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올해가 며칠 남지 않았고 이제 곧 새해를 맞이하게 되겠는데 캘리포니아의 노동법은 계속 개정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또 임금 착취 방지법이라는 것이 또 이 개정이 된다라는 소식인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네, 임금 착취 방지법의 일부분인 이 Notice to Employ라는 양식이 개정이 됩니다. 캘리포니아는 2011년부터 임금 착취 방지법에 따라서 고용주가 채용 시 7일 내에 신규 직원에게 이 Notice to Employ라는 특별 서면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이 양식이 이제 Notice to Employ라는 통지서가 되겠는데요. 네. 캘리포니아 고용주들은 이미 채용 시 사용한 아주 익숙한 다큐멘트가 되겠습니다. 이 합법 신분을 확인하는 I-9 폼을 채용 시 반드시 요구하고 보관하듯이 이 Notice to Employ도 마찬가지로 채용 시 제공하는 가장 기본적인 서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Notice to Employ에 포함되는 내용은 주로 이제 임금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겠습니다. 임금 급료가 얼마 되는지, 이 지정된 급여일이 언제인지, 그리고 초과 근무수당 급료가 얼마가 되는지, 임금 지급이 한 달에 2번 되는지, 2주마다 한 번씩 되는지의 여부 등등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한 이 통지서에는 고용주의 법적 사업명과 DBA 상호 등록까지 포함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페이지 정도의 노티스가 되겠는데요. 뒷장에 보게 되면 유급병가와 직장 상해 보험 정보도 기재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이 통지서는 노동청이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스페니쉬라든지 차이니스라든지 한국어까지도 다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청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해서 번역된 통지서를 반드시 제공을 직원들에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새해 1월 1일부터 적용이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네. 그 전에는 이걸 꼭 작성하지 않아도 됐었나 봅니다. 아닙니다. 그 전에도 2011년부터 채용 시 7일 내에 이 Notice to Employ라는 양식이 준비가 돼서 직원들에게 주어야 되는데 이번에 바뀌는 거는 이제 부분적인 부분이 좀 개정되고 바뀌고 그러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어떤 내용이 달라지거나 추가되는 거예요? 네, 추가되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예. 아마도 이 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의도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 첫 번째 추가되는 정보는 의회 법안 AB 636에 의거해서 바뀌게 되겠습니다. 직원이 좀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직원이 근무하는 카운티에 네. 지난 30일, 채용 전 30일 이내에 연방 또는 주에서 발행된 비상사태나 재해 선언에 관한 정보를 이 Notice to Employ 통지서에 포함해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카운티 내에서 네. 네, 카운티에 발행된 주 비상사태나 다시 말해서 이제 예. 자연재해, 예. 어떠한 natural disaster, 자연재해나 폭동 같은 비상사태들, 네. 이런 사태들이 30일 내에 있었으면 예. 새로 채용되는 직원에게 예. 그 내용을 반드시 서류에 포함을 해서 예. 제공을 하라라는 그러한 새로 개정된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뭘 제공? 그러면은 그거를 적어야 하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이 카운티나 이 주에서 어떠한 재난 사태가 있었는지, 재해 선언이 있었는지, 그다음에 어떠한 비상 emergency situation이 있었는지를 새로 채용되는 직원에게 반드시 통보를 하라는 그러한 개정적인 법이 되겠습니다. 통보를 사실 하라는. 네. 최근에 보면은 여러 가지 비상사태가 지난 몇 년 동안 있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자연재해도 많았었기 때문에 사실 미래에도 이런 일이 다시는 없을 거라는 보장이 없는 이상 좀 바람직한 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캘리포니아에서는 지진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예. 여진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뭐 이러한 비상사태가 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타주에서 오는 직원이라든지 아니면 잘 모르는 직원들에게는 이러한 통지서를 통해서 반드시 통보를 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내년 3월 15일부터 적용이 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 주로 농업 비자, 농장이나 농업
또한 목축업을 하는 직원들에게 적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이 로스앤젤레스라는 이 메트로폴리탄 대도시 시민이다 보니까 이 파밍, 농업과 가축과 뭐 이러한 목축업에는 굉장히 좀 거리가 멀게 느껴지고 있는데요. 네. 사실 미국에서 가장 큰 농산물 생산과 세일즈를 하는 1등이 캘리포니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80만 명 이상의 농부들이 캘리포니아 고용이 되어 있고요. 그 중에 한 60% 이상이 불체자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예. 다시 말하면 굉장히 열악한 작업 환경과 이 심각한 수준의 노동법 위반이 현재도 ongoing이라는 해석이 될 수가 있겠고요. 이 농부들이 사실은 히스패닉 계통의 농부들이 가장 많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가 정보를 줄 때는 상당히 많고 디테일한 부분까지 이번 법은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이 받아야 되는 연방 보조금이 얼마가 되는지, 성과급여가 있는지, 그 다음에 이 농장에서 잠을 자고 생활하는 주택 권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작업장의 안전 요구 사항, 그리고 야간 작업을 하는 농업 근로자들이 있다면 이 훈련과 필요한 장비 등등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번에 개정이 되어 있고요. 사실 많은 한인 분들도 이러한 파밍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노동법을 잘 모르는 이러한 파머들을 위한 이 거의 교육 수준에 관한 통지서가 되겠고요. 이 별도의 통지서는 주로 스페니쉬로 작성이 돼야 됩니다. 직원이 요청할 경우에만 영어로 작성을 해서 직원들에게 이 노티스 투 임플로이라는 이러한 서류에 이러한 추가적인 정보를 포함을 해서 제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서류 미비 노동자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모든 이 파밍의 근로자들에게는 적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 이번에 개정된 서류는 그러면 캘리포니아 고용주에게 다 적용이 되는 거죠? 네, 이번에 모든 프라이빗 비즈니스, 민간 고용주에게는 다 적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예외가 있다면 이 공공기관 또는 노동조합,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면제 대상의 직원들, exempt employee에게는 굳이 노티스 임플로이를 제공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또한 이제 사립학교라든지 non-profit, 이 비영리 기업은 이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적용을 받고 이 양식을 제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고용주들은 이러한 신규 채용자뿐만이 아니라 현재 직원에게도 이 양식과 통지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고요. 반드시 노동청 양식을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구되는 인포메이션들이 직원의 오퍼 레터라든지 아니면 다른 체류 서류에 포함이 된다면 그걸로 충분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서명한 카피를 따로 보관하시면 노동법을 충분히 컴플라이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통지서에는 직원이 서명을 해야 합니까? 네, 직원이 사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서명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 네, 사실 이 서명을 하라 그러면 직원들은 무조건 서명을 거부하고 싫어하는 직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럴 경우에는 이 서류 자체는 큰 법적 의미는 없다고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서류는 단순히 고용주가 이러한 노티스 투 임플로이라는 양식이 직원에게 제공이 되었고 그다음에 직원이 받았음을 확인하는 역할만 한다라는 설명이 필요하겠고요. 네. 고용주 입장에서는 모든 서류에다 사인을 받고 싶겠지만 직원이 서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고용주는 직원에게 양식을 제공을 하고 그리고 노티스에는 직원이 서명 사실을 거부했다라고 기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사실 채용 시에 많은 서류를 사인을 하게 됩니다. 회칙도 사인을 할 수가 있고 중재 계약서도 사인을 할 수가 있고 W2나 W4 같은 이 텍스 폼에도 사실 신규 직원은 다 사인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노티스 투 임플로이에 사인을 하지 않는다고 채용을 거부하거나 징계를 하시면 안 됩니다. 다만 중재 계약서나 이런 회칙 또는 어퍼레터 같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그러한 서류나 절차에 서명을 거부한다면
징계나 채용 거부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네. 이 notice to employ는 그러한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거부를 한다고 징계나 채용을 거부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근데 노티스 네. 인플로이에 대한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 네. 노동자들에게 좀 도움이 될 듯 싶은데요. 이런 거 하나하나 알아두면 좋을 듯 싶은데요. 굳이 서명을 안 할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예, 굳이 그럴 필요는 없겠는. 그리고 네. 이제 이게 임금 착취법에서 발생된 양식이기 때문에 예. 특히 미지급 임금이 있거나 그럴 경우에 소송을 할 수 있는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네. 양식을 보게 되면 언제 일을 시작을 했는지. 그리고 임금이 얼마가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일을 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양식 하나면 네. 민사소송이나 아니면 노동청에 가서 임금 문제에 대한 분쟁을 접수하는 데는 전혀 네. 큰 어려움이 없는 그런 양식이 되겠습니다. 제가 결이 좀 다른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앞서 얘기하시면서 농업 비자 경우에는요. 한 80만 명의 노동자가 있고 60% 이상이 서류 미미자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은 이것도 정부가 알고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한 단속은 안 하는 건가요? 못 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네, 단속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 네. 특히 이 agricultural industry 산업은 이 불체자들이 너무나 많이 종사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사실 이러한 불체자들이 없으면 돌아갈 수 없는 산업이라고 그렇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모든 사람을 다 추방을 하거나 단속을 하는 그러한 상황이 아닌 걸로 보고 있고요. 네. 중요한 점은 이러한 불체자들이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네. 아니면 일을 하다가 임금을 못 받을 경우가 생긴다면 네. 불체자인 신분이긴 하지만 모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체자라도 그리고 I-9 폼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라도 예. 이러한 노티스의 인플로이를 가지고 있으면 미지급 임금에 대한 어떤 분쟁이라든지 아니면 월커스 컴펜세이션 종업원 상해보험에 대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명백하게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서류 미비자이기 때문에 쫓겨날까봐 이런 거 말 안 하고 감내하고 견디는 분들도 꽤 많으실 것 같은데 이민법과 노동법하고는 이렇게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해도 괜찮은 거죠. 그렇습니다. 네. 노동법은 캘리포니아 주법에 의거가 되어 있고요. 네. 이민법은 연방법이기 때문에 사실은 관할 지역과 관할하는 기관이 두 개가 다른 기관이 되겠습니다. 주 변호사님, 네. 요즘 이 쇼헤이 오타니 때문에 지금 떠들썩한데요. 네. 네. 야구 선수들이 일주일 내내 야구 경기 갖지 않습니까? 프로 선수들. 네. 그러면 네. 그 사람들도 오버타임 받습니까? 그 사람들은 오버타임 밖에는 너무나 많은 큰 보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제 생각에는 오버타임이 전혀 적용이 되지가 않을 거고요. 어허. 그리고 프로페셔널 애슬릿이기 때문에 어허. 예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그렇지. 그나마 또 오버타임까지 받는다 그러면 정말 우리로서는 열받아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골프 선수들도 마찬가지. 존 람도 이번에 그렇겠네. 리브라는 네. 토너먼트를 네. 가면서 어마어마한 맞아요. 액수를 받았는데 네. 거기에 1.5배의 오버타임을 줄 수는 없겠죠. 맞아요. 네. 그거 네. 주면은 큰일 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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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노동법 전문 주찬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